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보면 인도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증시 대부분 하락했고요. 특히 코스닥이 2차 전지주 약세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금리 한 4번 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한 번 올렸다 2번이나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안 내리는 거네. 이렇게 되면서 좀 부담이 커졌고 또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된 점이 좀 부담이 됐죠. 반면에 뭐 CPI라든가 PC 중에서 이제 근원 물가 쪽은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좀 충돌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긴축을 좀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경제라든가 증시에 좀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좀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다만 찜찜하게 금리가 안 멈추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국채 금리가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는지 나가서 좀 빠지는지 이게 이제 10월 초반에 어떤 증시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또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이전보다 아주 초강경 매파 발언은 별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금리를 되게 오랜 기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셧다운 이슈인데 셧다운 이슈는 일단 임시 예산안이 처리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상원까지는 처리가 안 돼 있긴 합니다만은 뭐 현재로서는 셧다운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돼도 오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 급여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소비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팩트는 예를 들어서 30일 중에서 열흘 동안 셧다운이 되면 나중에 열흘치를 한꺼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기간만큼은 추가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셧다운 된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소득이 줄어들고 그런 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문제인데 유럽하고 미국의 PC 물가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주말에. 근데 이게 이제 증시에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늦게라도 금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이슈는 우리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장입니다만은 9월 코스닥이 4일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되게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거냐. 이거는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반전되는 게 아니니까 초반에 수급 그리고 이제 주도주 주포의 등장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금융업종이 3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시장에도 되게 민감해져 있다.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성장주들 몰려있는 코스닥 쪽에는 좀처럼 매수가 안 나가고 있다.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10월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조금 다행스러운 건 주말에 나왔던 PCE가 어떤 근원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갔지만 근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유가가 아직 다른 상품에는 전이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월 대비도 0.1%밖에 안 됐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이렇다라는 거고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근원도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추이, 뭐 금리하고 맞물려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행인 건 어쨌든 상품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다음에 그 주거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지는 추세. 주거 비용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게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물가가 당장 국제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떨어지는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면 안 되는 지표들. 예, 국채금리 10년물, 국제유가, 달러인덱스 3개인데 지난주에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금리가 아직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달러인덱스나 국제유가는 좀 빠졌는데 금리는 아직까지는 시원스럽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관건은 국제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4 수준까지 빠져주느냐. 이 조합이 되면 이제 지수는 한 5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 국채금리 4.6을 넘기고 국제유가 95를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50포인트 빠지는 조합이 되고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는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되는 이 세 지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PC가 좀 낮게 나온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안도감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9월에 1,3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채금리 발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넘겼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부드러워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이건 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주요 종목군들을 보면 애플이 9%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12% 가까이 빠졌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시가총액 1위 종목,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가장 상승폭이 컸던 대형주, 이 두 종목이 10월 초반에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미증시의 어떤 10월이 뭐 보통 전통적으로 10월은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 흐름을 결정짓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 두 종목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10월의 어떤 종목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가 제일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급등한 거 그대로 일단 벌어놓고 있어서, 근데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했죠. 그래서 그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까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1% 정도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자동차가 오랜 기간 부진했었거든요. 글로벌 자동차주가 토요타 빼고는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자동차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계기가 되는 건지 좀 업종별 수급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되게 낮고 엄청나게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에이스테크 정도가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는 좀 부진했죠. 코리아나는 전달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나온 거고, 에코프로는 매도세가 워낙 강했던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장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장세를 극복하려면 시총이 좀 큰 종목군들 쪽에 매수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10월 초반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3주 매도하고 한 주 매수하고 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패턴이 되는데, 이제 패턴대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 구도가 그대로 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주식시장 자금 동향을 보면 이게 데이터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EPFR 기준이나 리퍼 기준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신흥시장 쪽엔 자금이 크게 들어올 구간은 아니죠.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휘장이니까. 근데 어쨌든 요 구도, 이제 외국인 투자의 수급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쨌든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 봐서는 대량으로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기관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도 매수했다라는 게 특징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을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샀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떤 업종보다 반도체도 담고 제약바이오도 담고 두 업종이 조금 숫자가 많은 게 특징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종목수로는 역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올라오는 시작되는 주간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실제로 좀 이어지면서 종목들의 변화가 생기는지 요건 좀 흐름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보면 국채 금리는 4.6에 근접해 있고 국제유가는 지금 90달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쁜 조합 4.6에 95달러, 좋은 조합 4.4에 80달러대,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민감한 이제 데이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고용지표 나오는데 실업률 3.7%, 비농업 일자리 15만 명,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0.3%, 이게 예상치거든요. 이거보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식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번 주엔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예상치가 매출 37조 후반,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부합해서 나오거나 조금 더 나오면 실적 바닥론의 무게가 실리겠죠. 이 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대형주 쪽에서 뭔가 치고 나가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약, 그 다음에 2차전지 이 중에 하나 정도라도 올라가 주는 구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 중종장세라는 거는 그냥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10월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10월에 대체로 뭐 최근 10년이든 1950년 이후든 10월에 대체로 강했고, 두 달씩 조합시킨 걸 보면 10월과 11월 조합이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최근의 조정은 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7월까지 15% 이상 올라간 장에서 일상적인 조정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조정폭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나왔지만 그 8%다 극복하고 연말까지 한 번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5번 중에 14번은 연말까지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이라 조금 예전과 이제 비교하기가 다르다라는 측면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과 뭐가 달라? 이게 되려면
10월 초반 이후에 미증시가 밀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10월도 만약에 9월 같이 안 좋다 이래버리면 저 데이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10월 초반 이후에 이제 패턴대로 상승으로 가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보면 코스닥은 6번 빠지고 4번 오르고 코스피는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뭐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눈치 봤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외 증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눈치 보면서 움직였다라는 거라서, 결국에는 미증시 움직이는 핵심 국제 유가와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이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뭐 초반에 어떤 수급 동향을 주목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또 기관이 빌드업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거든요. 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종목을 계속해서 좀 착실하게 좀 관심 있게 봐두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